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된 순간 중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닿는 순간 전 세계 수억 명이 숨을 참았습니다. 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입니다. 독수리가 착륙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교신이 지구에 도달한 것은 한 회사가 만든 장비 덕분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목소리를 받아낸 수신기. 그것을 만든 회사의 이름은 모토로라였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토로라는 추억 속의 브랜드입니다. 한때 손에 쥐었던 레이저 폰,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법한 이름. 그러나 실제로 모토로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6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소방관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 때 그의 가슴에는 모토로라 무전기가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할 때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도 모토로라입니다. 응급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모토로라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모토로라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시 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모토로라가 탄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8년, 폴 갤빈이라는 인물이 미국 시카고에서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갤빈은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경찰차와 택시에 라디오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모토는 자동차, 롤라는 소리. 모토로라라는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전화통신의 세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집에는 유선전화, 거리에는 공중전화, 차 안에는 카폰. 어느 것도 진정한 의미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을 바꾸려 했던 회사가 둘 있었습니다. AT&T 산하의 벨 연구소, 그리고 모토로라였습니다. 벨 연구소는 수십 년간 셀룰러 전화의 개념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중한 것은 카폰이었습니다. 차량의 배터리에 의존하고 기지국 신호에 묶여있는 카폰. 벨 연구소는 이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전화기가 차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사람은 움직이는데. 쿠퍼는 엔지니어링 부서 전체를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시켰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것을 만드는 일.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1973년 그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쿠퍼는 완성된 기기를 손에 들고 뉴욕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최초의 휴대폰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다름 아닌 벨 연구소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휴대용, 손에 드는 전화기입니다. 훗날 쿠퍼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성과를 그에게 자랑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무게 1.1kg, 배터리 30분, 현재 가치로 약 1,600만 원. 그것이 인류 최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의 위대한 조상. 그리고 모토로라에게는 아직 더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1979년 모토로라는 68,000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인 성능이었습니다. 멀티태스킹, 가상 메모리, 복수의 운영체제, 동시 구동. 인텔보다 수년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모토로라 68,000은 세가 제네시스, 아타리 제규어, 세가 세턴을 구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초의 애플 매킨토시.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그 컴퓨터 안에서 심장처럼 뛰고 있던 것이 바로 모토로라의 칩이었습니다. 1983년 모토로라는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다이나텍 8000X. 세계 최초의 상업용 휴대폰이었습니다. 무게 1.1kg, 배터리 30분, 가격은 현재 기준으로 약 1,6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대가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독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중반 시장은 이미 혼전양상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노키아는 단순하고 견고한 폰으로 실용적인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캐나다의 리서치 인 모션은 블랙베리로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2003년 포브스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토로라는 등 뒤를 돌아봐야만 한다. 2004년은 삼성과의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모토로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2004년 모토로라 레이저가 등장했습니다. 두께는 충격적으로 얇았습니다. 소재는 프리미엄 금속. 버튼 배열은 그 어떤 폰도 흉내내지 못한 미래적 디자인이었습니다. 카메라와 mp3 기능도 갖췄습니다. 노키아가 실용적인 선택이었다면, 블랙베리가 권력의 상징이었다면 레이저는 달랐습니다. 레이저는 멋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지위의 상징. 전 세계 판매량 1억 3천만 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서 모토로라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한 순간 업계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노키아조차 내부적으로 아이폰의 충격을 분석하는 문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터치스크린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모토로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레이저는 시대에 뒤처졌고 새로운 폰들은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2007년 4분기 핸드셋 사업부 단독으로 1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 전체가 번 돈은 고작 1억 달러였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모토로라 솔루션즈, 그리고 모토로라 모빌리티. 2008년에서 2009년 단 1년 사이에 판매 단위의 40%가 사라졌습니다. 2011년 모토로라의 부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부는 노키아 지멘스에 매각되었습니다. 2012년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특허를 채굴하기 위한 인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중국의 레노버에 팔아넘겼습니다. 한때 인류 최초의 휴대폰을 만들었던 회사, 아폴로 달 착륙의 교신을 책임졌던 회사, 스스로를 지탱할 내부 역량이 무너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토로라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최악의 손실이 쌓이던 그 시절, 그레그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조용히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모토로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모토로라는 덜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이 주목한 것은 모토로라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1920년대 경찰차에 라디오를 팔던 그 작은 회사. 100년이 지나 모토로라는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토로라 솔루션즈의 무전기는 유럽, 미국, 영국의 소방관들이 사용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응 시간을 줄이고 위급 정보를 끊김없이 전달하는 클라우드 솔루션도 개발했습니다. 모토로라의 커맨드 센트럴 시스템은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발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동일 사건으로 추가 신고가 이어지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지도 위에 사고 현장이 표시되고 가장 가까운 가용 인력이 즉시 배치됩니다. 출동한 구조대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경찰 장비 분야에서도 모토로라는 압도적입니다. M500 차량 탑재 영상 시스템은 복수의 카메라와 AI를 결합해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911 상황실에 경보를 보냅니다. 미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무전기, 바디캠, 차량 내 장비 전체를 모토로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동됩니다. 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장세는 소방과 경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
공연장, 학교, 이 세 분야가 지금 모토로라 솔루션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AI를 활용해 수상한 행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모토로라 솔루션즈의 연 매출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사 엑손의 10배입니다. 공공안전이라는 분야에서 모토로라는 조용히 제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는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도 살아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레노버에 인수된 후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조용히 세 단계의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1단계는 출혈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성 없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핵심 역량에만 집중해 손익분기점을 맞췄습니다. 2단계는 안정화와 성장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5G 통화를 모토로라 기기로 구현했고 일본, 중동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했습니다. 3단계는 가속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4년 안에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현재 그 절반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27%, 수익 성장률 43%. 최근 출시된 새로운 모토로라 레이저는 향수와 혁신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로 돌아왔습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냥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공공안전장비가 이토록 거대한 산업이 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세상이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토로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 착륙의 교신을 책임진 회사, 인류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회사, 스마트폰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완전히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온 회사, 모토로라. 그 이름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